여기 있는 선수 알란 시몬센은 1978년에 태어난 덴마크의 자동차 경주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는 사실 굉장히 촉망받는 선수였고 유명한 자동차 경기에도 많이 출전한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는 선수였어요. 2013년 6월 달에 프랑스 르망에서 열린 자동차 경주 대회에서 자동차 경주 중에 방호벽과 충돌하는 사고가 벌어지게 됩니다.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사고인데요. 외벽에 강력하게 충돌을 해서 거의 이제 차체가 뒷부분에 그 날개 부분이 이제 떨어져 나가고 많은 부분이 손상이 됐어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파손되고 나서 신속하게 이 드라이버를 치료시설로 옮겼으나 워낙 부상이 심각해서 결국 얼마 뒤에는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니 분명히 이런 경기에서 많이 뛰어본 선수였을 텐데 왜 하필 여기 커브를 돌면서 이렇게 미끄러졌느냐? 이게 보니까 대회 시작 전에 가랑비가 내렸었다고 해요. 그래서 경기장이 미끄러웠고 이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나중에 밝혀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건 현장을 보시죠. In the LMP2 class in a Porsche. And that's the end of it. Well, that's the Rocky shunt, isn't it? He's just gone off at Terre Rouge. Now, was there contact? He's fired. 자, 이게 이제 다른 카메라, 뒤에 있는 차가 카메라로 보여요. 자, 여기 이렇게 안타깝게 사망한 알란 시몬셀은 상당히 촉망받는 드라이버였어요. 높이 평가되고 있었고요. 이 르망 24시 레이스라는 건 자동차 경기 대회 중에서 굉장히 권위 있는 대회인데 이 대회만 7번을 출전할 정도로 훌륭한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아까운 청춘을 잃게 됐죠. 운동 경기 중에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한국 선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김영칠 씨는 1959년에 태어난 대한민국 승마 선수예요. 그는 아버지에게서 승마 기술을 배웠고 1976년부터 선수로 활동을 하게 되죠. 1985년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했고요. 1986년 서울 아시안 게임 때 참가해서 장애물 단체전 동메달을 땄었고요. 그 이후에요. 1994년 히로시마 대회 때부터 4회 연속 아시아 게임에 출전을 해서 2002년에 드디어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자, 그런데 2006년 12월 7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아시아 게임에 참여를 했는데요. 종합마술 크로스컨트리 경기 도중 5년 동안 같이 경기를 진행한 이 바로 에마가 있어요. 이 에마의 이름이 밴디라고 합니다. 이 밴디와 함께 경기 진행 도중 말에서 떨어져 뇌에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 사고는요, 23개의 장애물을 건너던 중에 8번째 장애물을 넘다가 일어난 사건인데요. 자, 사건에 약간 좀 보실게요. 얼마나 이제 심각했는지 여러분이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려야 아마 좀 여러분이 상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장애물에 말이 걸려 넘어지면서 완전히 회전을 해서 이렇게 된 사건이에요. 높이가 1.1m 정도 되는 장애물인데 이게 그냥 떨어지면 다행인데 말에서 떨어지시면서 말 무게가 500kg가 된대요. 근데 이 말 500kg 정도 되는 말이 다시 머리와 가슴 부위를 덮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몸이 이제 짓눌려지신 거예요. 그러면서 뇌에 큰 부상을 입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고가 나고 나서 응급요원들이 심폐소생술을 분명 당연히 행했죠. 이렇게 좀 사고가 나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 당시에는 아무런 반응이 하지 않는 거예요, 몸에서. 그래서 바로 선수촌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지셨다고 해요. 하지만 끝내 의식을 찾지 못하시고 현지 시각 10시 50분경에 사망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영상으로 보실게요. 다음은 도하 아시안게임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 소식입니다. 승마에 출전한 우리 김영칠 선수가 경기 도중 말에서 떨어져 끝내 숨졌습니다. 도하에서 주영민 기자입니다. 새벽부터 내리는 빗줄기 속에 치러진 승마 크로스컨트리.
11번째 주자로 나선 김형칠 선수는 진흙탕 길을 달렸습니다. 그리고 8번째 장애물을 넘는 순간 말이 장애물에 걸려 거꾸러지면서 김형칠 선수를 덮쳤습니다. 목이 골절된 김형칠 선수는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설마 하며 가슴을 졸이던 동료들은 안타까움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도자로 이제 남고 싶다고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사고가 난 승마 경기장은 원래 허허 벌판이었던 곳에 간이 펜스만 설치한 임시 경기장이었습니다. 조그만 비에도 길은 늪지대로 변합니다. 질퍽한 땅에서 도약하던 말이 미끄러지면서 일어난 참변이었습니다. 단장으로서 선수들 보호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또 국민 여러분께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철저하게 규명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 47살, 팀 최고령인 김영칠 선수는 올림픽에 2번, 아시안게임에 4번 출전했고 2002년 부산대회에서는 은메달. 네, 여긴 제가 아까 설명한 부분이라 네, 카타르에서 김영칠 씨의 시신이 한국으로 공구가 되었고요. 사고로 결국 다리가 부러진 그 말 밴디도 처음에는 안락사를 시키자라는 의견이 분분했다고 해요. 하지만 결국 안락사 계획은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사고 직후에 이 비가 오는데도 경기를 너무 무리하게 한 게 아니냐라고 이제 대중들이 크게 이제 비난을 하기 시작했고요. 결국에 이거는 비 때문에 경기장 환경이 좋지 않았는데 계속했기 때문에 난 거다라고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1951년부터 시작된 아시안게임에서 선수가 경기 도중 사망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고 해요. 자, 여기 있는 리반더 존스는 1969년에 태어난 미국의 권투 선수입니다. 아마추어 시절에 130경기 넘게 소화를 했고요. 1989년 프로로 데뷔해서 첫 22개의 경기에서 무패를 달리면서 명성을 얻게 됐죠. 아주 센 선수인가 봐요. 그런데 챔피언의 문턱에서는 계속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2005년 스테파노 조프라는 선수를 꺾고 챔피언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렇게 좋은 일을 겪고 나서 같은 해 9월 챔피언 방어전 경기에서요, 헤수스 차베스와의 경기가 열리게 되는데, 이 경기에서 TKO 패를 당하게 되죠. 그런데 일단 여러분 그 경기 장면을 좀 보실게요. Out to be based on one arm as he fought the entire 제가 fight 아까 with a very badly injured left arm. 리반더라는 선수는 하얀색 바지를 My 입은 personal observation 선수입니다. is I think Levander is a good fighter, but the fact that he doesn't use his height as much as he should. He starts off boxing and he gets engaged in the slugging. Body punches, hoping to slow Chavez down. 자, 이제 선수들이 약간 지쳤죠. 후반부로 오면서. Thudding punches by Jesus Chavez. Ninth round of a scheduled 12. How much longer can Levander Johnson hold up under this punishment? Maybe he makes it all the way to the bell just because Chavez is a 130-pounder fighting in an upper weight class for the first time. Johnson might be better off if Chavez could. When you look at fights where one fighter has been badly, sometimes permanently damaged, two constants 이미 seem to be part of the 사실 formula. 선수가 Number 많이 one, 지쳐 있는 the opponent who 상태예요. is doing all the damage is a hard hitter but not a big enough puncher to pull the opponent away. That's Chavez in this fight. Number two, the 대책 guy 없이 who 당하고 is getting 있는데요. worked over has his father in the corner as his trainer, constantly sending him back out to take more punishment. 점점 We hope that those 정신 two 잃는 것 factors 같아요. Should be 어, right now. 전혀 공격을 못해. 방어도 못하는데요. What is he waiting on? 방어를 전혀 못해. 올리지 못했어. Thank heaven. 자, 결국 이렇게 해서 이 경기에서는 상대방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게 되죠. Closely, it was at about this moment that all of us were getting a sickening feeling in the pit of our stomach, and of course, the discussion we were having is as painful as any you can have in the sport of boxing during a live fight. And thank heaven, after watching that shot and that shot coming up, that Tony Weeks decided to stop the fight. 이 경기가 진행되고 나서 선수는 바로 라커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의식을 잃게 돼요.
그리고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지게 되죠. 경막 하혈종이라는 수술을 응급으로 바로 받게 되는데요. 그는 결국 그날 밤 사망하게 됩니다. 이 선수의 마지막 경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경기로 인해서 상대방이 죽으면 엄청 죄책감이 들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경기 중에는 뭐 잘못한 거라고는 할 수 없을 텐데 상당한 죄책감이 들 것 같아요. 자, 2위는요. 축구 경기 중에 사망한 가나의 샤모 쿠아에라는 선수예요. 가나 축구대표 선수로 정식 데뷔를 해서 41번의 정식 경기에 출전을 했다고 합니다. 좋은 성적도 거뒀어요. 92년에는 올림픽에 나가서 동메달을 따는데 기여를 한 선수이기도 하고요. 상당히 가나라는 나라에서 그 팬분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웠던 선수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선수가 1997년 11월 30일 자국에서 열린 친선 경기 도중에 참가를 해서 경기를 열심히 뛰고 있던 도중에 얼굴에 축구공을 맞아서 바로 의식을 잃게 되고 병원에 후송되었을 때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젊은 선수였는데 너무나 안타깝죠? 자, 1위를 소개합니다. 1위는요, 바로 루지 경기 중에 사망한 노다르 쿠마리 타슈빌리라는 선수예요. 근데 여러분 아마 이게 되게 어색할 거예요. 루지가 뭔가요? 루지라는 건요, 우리나라에선 좀 생소한 스포츠지만 유럽에서는 상당히 인기 있는 스포츠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어요. 썰매에 누워가지고 이 얼음 트랙을 활주를 하면서 시간을 겨루는, 그러니까 빠른 시간 안에 더 들어오는 선수가 위닝을 하게 되는 거겠죠. 이 선수의 이름이 이제 노다르라고 제가 부를 건데 2010년 동계 올림픽에 출전을 하게 됐어요, 노다르가. 그러면서 올림픽 개막식을 몇 시간 앞두고 이제 선수가 이제 훈련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 훈련지에서 16번 커브 구간이 원심력이라는 이렇게 도는 힘이잖아요. 이 원심력을 이기지 못하고 썰매에서 몸이 튕겨져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쇠기둥에 부딪혀서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이 사진이 이제 인터넷에 이 선수를 검색하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너무도 안타깝죠. 왜냐하면 이제 이 경기 개막식도 있기 이전에 이 선수가 이렇게 커브를 이탈해서 사망하게 되니까요. 사실 실제로 이 원심 그 커브를 도는 속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155km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엄청난 속도였는 거죠. 결국 고향으로 운구가 돼서 장례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이 장례식에는 대통령도 참가를 할 정도였고요. 이 선수단도요, 그 동계올림픽 개막식 때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차원에서 검은 리본과 목도리 그리고 완장을 이렇게 찼더라고요. 이제 선수의 사망을 애도를 하면서요. 밴쿠버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도 개막식에서 그를 추모하는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스포츠라는 게 누군가에게는 즐길거리고 오락거리고 그저 나에게 승리감의 짜릿함을 주는 그런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가 강한데요. 열심히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은 또 이런 사건을, 비운의 사건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쇼킹 탑10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